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의치학대 전문 그룹 판메디랩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미국과 영국 의치학대를 목표로 학부 입학 또는 이제 대학원 입학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 전 선행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 그리고 선행학습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영국 의치학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해외 유학, 특히 의치학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핸디캡도 있는 상황에서 의치학대를 위해 학부 입학 후에 어떤 과목들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공부를 하는지, 입학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가을 학기죠. 이번 가을 학기에 학부, 미국이나 영국 학부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번 뭐 봄에 국제학교를 졸업할 예정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가을 학부 입학 전에 이 시기에 보통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하는 잠깐이라도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약대나 의대, 치대, 수의대 이런 곳들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이 선행학습의 시기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고 이 기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추후 몇 년 동안 이제 미국의 명문 약대 또는 의대나 치대에 대해서 입학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이 왜 과장이 아니고 현실이고 곧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판매디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설명회에도 참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아마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판매디랩은 이제 그 미국의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나 치대, 수의대 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학부 입학 전 준비 과정에서 입학 후 재학생 과정 그리고 의치학대 입학 지원, 의치학대 입학 후의 졸업까지 최종적으로 취업 면허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설명회 시작 전에 이제 초대 손님 두 분하고 잠시 인사를 나눌 거고요. 여기 그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고요. 저 김동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될 설명의 순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이제 그 섹션이 이제 미국 약대. 아마도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약대 쪽이 제일 많이 있으실 텐데, 미국 약대 선행학습의 중요성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이제 미국의 의대나 치대, 수의대 등에 대한 선행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의치학대 선행학습에 대해서 그러면 방법하고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판매디랩의 이제 선행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미국 약대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먼저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미국 약사가 되면 어떤 종류의 잡을 갖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될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네 가지 루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이제 리테일 약국, 일반 뭐 소매 약국이죠. 약국에 대한 취업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에서 임상 클리닉 약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약대에서 GPA라든가 아니면 뭐 액티비티라든가 이런 스펙들이 좋다면 충분히 대형 리테일 약국, 뭐 아시는 분도 아시죠? 월그린이나 CVS 같은 대형 리테일 약국에 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원 약사가 있어요. 이제 병원 약사는 이제 본인의 약사 커리어에 도움은 많이 될 텐데, 이제 뭐 리테일 약국에 비해서 연봉이 굉장히 높다든가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고, 사실 약국보다는 병원 약사가 좀 더 힘들고 고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병원 약사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페이가 더 높지도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약회사들이 있죠. 제약회사 그 오르가니제이션. 그래서 기관, CDC나 FDC 같은 어떤 그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유학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비자 문제 때문에 유학생들이 OTP를 통해서나 어떤 뭐 스템 계열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도 이제 제약회사의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라고 보게 되겠죠. 마지막 이제 과정은 이 세 가지 영역의 취업에 실패해서 아니면은 취업 생각이 원래 없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 리턴을 해서 곧바로 이제 한국 약사 시험을 치르고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리턴을 제외하고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미국 내 리테일 약국이라든가 병원 약사, 제약회사 등의 취업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약대 팜디에서의 가장 높은 우수한 GPA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이 좋지 않다면 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해도 결국 이제 미국 내 취업은 포기해야 되고 한국으로 리턴을 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유학생들 대부분 이제 취업에 실패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유학생들은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어떤 니즈는 있는데 취업에 성공할 만큼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비디오 좀 중지 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약사로 잡을 얻게 되면 발생하는 연봉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유학생 출신 약사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리테일 약국 약사를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저 49,500, 달러에서 14만 8,500 연봉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사의 60% 정도가 11만 6천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60% 정도고 여기서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12만, 13만, 14만 달러까지 연봉이 올라가죠. 그러면 한화로 거의 2억에 육박하는 비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대를 졸업한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을 희망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 비하면 이제 영국 약사 54,980달러, 한국 약사 45,000달러. 미국 약사와 차이가 많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저도 이제 계속 GPA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진짜 GPA가 맞을까? 유학생 아니면은, 국적, 아니면은 이제 뭐, 학생의 출신 네임밸류 학교, 이런 부분들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이 이전에 약 17명의 약사님, 미국 약사님, 한국 유학생입니다. 미국 약사님을 통해서 서베이를 진행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노란색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약사로 취업할 때 유학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러커스 유니버시티 나오신 분인데 성적이랑 학교 활동, 인맥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NYU 약대 나오신 분이고 이분도 GPA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GPA나 학교 다닐 때 어떤 경험, 액티비티, 어떤 로테이션, 근무 경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나중에 약사 취업할 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명문 약대죠. 퍼듀 나오신 분도 제약회사 가는데 학교의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GPA가 역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병원 약사일 경우에도 GPA와 인터뷰 너무 중요합니다. 얘기하시고 계시네요. UIC 약대 주심 나오신 분도 약대 랭킹보다 약대에서 얼마나 잘했냐 성적, GPA, 액티비티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인트 존스, 여기 한국 유학생 굉장히 많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포커스.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학교에서 그 관련 그 주내 아니면 어떤 유관 병원들이나 어떤 그 병원 관련된 약국, 대형 약국들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많은 자기 학교들의 졸업생들을 그 어떤 그 특정 기관이나 그런 곳으로 취업을 알선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대 선택하실 때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MCPH에서 졸업하신 분은 이제 인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 약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유학생으로서 미국 약사로 취업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본인이 졸업한 약대의 네임밸류 랭킹보다는 약대에서의 성적, 연구, 논문 발표, 실험 참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맥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GPA다. 요거를 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미국 약대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미국 약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참여하신 분들 많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2 플러스 4라는 개념의 대학원 제가 있고 0 플러스 6 통합 약대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팜디를 들어가기 위해선 이제 프리팜 아니면은 그 학부에서의 성적이 중요하고 나중에 여기 그 약사 시험이나 취업까지를 위해선 팜디에서의 성적 팜디에서는 이제 그 학부에서의 성적 이런 부분들로 중요하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팜디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취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팜디에서 최소한 3.7 플러스 알파는 나오셔야 됩니다. GPA가. 이거는 유학생 기준입니다. 유학생이 아니라 자국민 같은 경우에 영주권 시민권자는 조금 낮아도 되겠지만 유학생은 영주권 시민권자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팜디에서의 좋은 약대, 좋은 팜디 그리고 이런 GPA를 3.7 이상을 하는 것을 팜디 1학년 때부터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전에 기초 과학을 이 학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잘 해놔야겠죠. 단순히 약대 가기 위한 게 아니라 팜디에서의 성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일지라도 만족한 수준의 잡을 갖기 위해서는 약대에서의 성적과 스펙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약사의 취업에서 또 중요한 요소, 인맥도 중요하고, 이제 뭐 좋은 잡을 가진 선후배, 교수님들 추천, 프로모션, 뭐 프로모팅을 통해서 취업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후배, 교수님들 많은 곳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 나가시는 소위 잘 나가는 선후배가 있는 곳들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좋은 약대를 아무래도 네임밸류라기보다는 이제 수준이 있는 약대를 가야 그 선배들도 잘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을 픽업해 주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약대 입학 전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는 결국 선행학습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약대 입학 전에 학부에서의 GPA 관리는 이제 명문 약대 진학을 위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만족할 만한 취업으로 이끌어지며 좀 나중에 약사 시험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김채현 선생님은 김 선생님은 이제 유학생으로서 이제 미국 명문 UIUC를 졸업하셨는데 UIUC 재학생 당시에 이제 선생님 외에 다른 유학생들도 UIUC에 또 많았었나요? 어느 정도 되죠? 네, UIC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대학교 중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한 수업에서 일단 한국 같이 수업하는 한국 학생들을 항상 찾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인 외에서도 뭐 중국인이나 뭐 일본인이나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유학생들 대부분이 그 졸업 후에 미국에서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김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유학생들도 이제 학생들이 학부에서의 GPA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나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취업을 할지 뭐 대학원을 할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뉘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은 더 이제 그런 GP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이제 일반 대학원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덴탈 프리팜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덴탈 프리팜 트랙을 밟을 때 GP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처음에 학교를 들어올 때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1학년, 늦어도 한 2학년부터는 GPA를 만들어 두겠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미국 약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이수해야 되는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 위에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과목들이 약대 부분들이고 이제 그 팜디 여기 밑에 있는 그 보라색으로 있는 팜디 입학을 위한 학부 필수 이수 과목 프리리퀴짓 과목들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죠. 보이시기에도 이제 이 과목들은 그 사이언스 주요 과목들만 모아놓은 것이고 몇 가지 필수 교양 과목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기초 사이언스 과목들을 이수한 후에 약대에 입학하면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의 이제 기초 약학, 임상 약학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약대 입학을 위한 최소 학점이 60학점 이상이나 이제 그 학부 2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들이 여기 보시는 팜디에 지원이 가능하죠. 여기 이제 여기서 60학점, 60크레딧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일반 그 BS 학부 입학생, 일반 학부 입학생들은 2학년까지 필수 이수 과목들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양 과목들이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60학점은 맞췄는데 이 필수 이수 과목 주황색 과목들을 2년 만에 끝낼 수가 거의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커리큘럼이 그렇게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마치자마자 약대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일반 BS 학부가 아니라 프리팜 과정에 있는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야지만 2학년까지 주황색 과목들을 모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많은 과목들을 2학년, 4학기 만에 A나 B 학점 이상 수준으로 완성시키기 정말 어렵겠죠. 이게 그렇게 그 고등학교 때 과정하고 다른 과정인데 김동준 선생님 그 학부 1, 2학년 때 제공되는 여기 주황색의 이 필수 이수 과목들, 사이언스 네.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A 학점을 다 받는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어려울까요?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우선 저는 이제 미국에서 2년 학부를 이제 약대에서 다녔었는데, 제 경험상으로 저는 제가 올해 일을 받은 학생이거든요. 우선 선행학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미국에 갔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단 외로워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그 시험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 이런 문제들의 형태가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게 제공이 잘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그런 정형화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수업을 듣고 나서 심지어 영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영어로 듣고 나서 자신의 스타일로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그걸 다 소화를 하고 시험을 보기까지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떠한 족보 같은 것도 쉽게 뭐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문제 스타일도 교수님이 잘 알려주질 않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내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 그 시선에서 되게 외로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야 되게 고군분투를 하고 굉장히 되게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올해 일에 맡기까지가. 그리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전 당시에 선배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꼭 이런 선배들 도움조차 없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3학년 진학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팜 과정에. 그래서 속으로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정말 좀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김채연 선생님께서는 학부에서 전공이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약대 준비 학생들의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 중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실제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김채연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이수하는 것이 지금 뭐 김동준 선생님께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데 어느 정도의 공부의 양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그냥 일반적인 학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꽤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프리팜, 프리덴탈 같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듣는 전공, 이제 메이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수업 자체의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렵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꽤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이었기 때문에 약간 벗어나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이 정말 아예 프리팜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전공 수업 외에 또 이런 수업을 들어야 돼서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꽤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리팜, 프리덴탈을 생각하신다는 거는 GPA를 굉장히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 들이는 시간도 시간인데 그 A학점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시간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 때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제 미국 약대 하는 김에 미국 약대 팜디에서의 이수 과목들, 그리고 그 전 학부 과목들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한 장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처럼 이제 우선 이제 약대 1학년, 이제 약대는 이제 PY1, PY2, PY3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학년을 보통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피지올로지, 인체 생리학, 생리학 쪽이죠. 그 학부에서의 필수 이수 과목 피지올로지, 생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제 그 반에 그 여기 밑에 병태 생리학이라는 부분도 있고 피지올로지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또 김종준 선생님께서 전공이시긴 한데, 김 선생님 이 학부 이제 피지올로지, 여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어, 약대에서 배우는 피지올로지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쭉 가다 보면은, 여기는, 뭐, 메디시나 바이오케미스트리도 있고, 여기 사실 그냥 바이오케미스트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목들이 몇 가지들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볼 때는 약대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학부에서도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과 겹치는데, 같은 내용 아닌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목이, 이름 타이틀이 같은 과목들은 아무래도 학부에서의 과목들과 약대에서의 과목들에게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고, 연관이 있다면은 학부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그만큼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연관이 깊죠. 왜냐면은 이게 프리팜 같은 경우는 그 프리팜에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교수님들도 프리팜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나서 다음에 이제 빰디로 올라갔을 때 그 내용들을 안다는 전자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팜 그 수업 내에서 그 교과 과정의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너네 이거 프리팜에서 다 배우고 왔지? 이거 오케이 하고 그러면은 거기를 가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약사가 되기 위한 지식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의 연관성을 넘어서서 그냥 그 내용 그 자체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여긴 이걸 바탕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넷플릭스까지 저 이제 맨 오른쪽 상단에 써 있죠. 합격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숙지가 안 돼, 물론 어영부영 통과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넷플릭스를 결국 봐야지 미국 약사가 되는 건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과외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어서 유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공부하지 않으려면 혹은 왜냐면 세 번인가 떨어지면 다섯 번인가 떨어지면 영역 못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약대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들도 결국 학부에서의 기초 사이언스 과목들과의 연관된 과목도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열정적인 공부는 단순히 GPA를 획득해서 약대 진학하면 난 됐어, 끝이야,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약대에서 4년간의 과정에 높은 GPA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또
영국 약대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영국 약대 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제 영국 약대의 경우에 이제 미국 약대에 비해서 다른 형태입니다. 영국 약대는 4년제 또는 5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4년제고 영국 약대가 미국 약대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영국 약대는 전체가 한 33개 정도의 약대가 있는데 모두 다 국립대학이면서 통합대학입니다. 그래서 4년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4년 과정 중에서 여기도 영국 약대도 4학년 때는 과목이 별로 없어요. 거의 미국의 로테이션 개념의 어떤 시간이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기초과학, 기초약학, 임상약학 세 가지를 믹스해서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약대 입학 문턱이 쉽다고 기분 좋게 들어갔지만 영국 약대의 유급률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허덕이면서 겨우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영국 약사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에서 약사 시험 보는 영국 약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적이 좋은 학생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국 약대 가는 학생들도 이 선행학습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약대가 왜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영국 약대 과정이 미국에 비해서 영국 약대 4년이기 때문에 짧고 이제 4학년 또 실습 뭐 실험하고 하기 때문에 3년인데 이제 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엄청난 강도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또 더 헷갈리는 거는 미국이나 호주, 그다음에 일본, 한국 등에 비해서 이제 약대에 비해서 과목들이 단일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노팅엄 약대인데 한국 학생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죠. 1, 2, 3, 4학년이 다 여기 일종의 모듈, DMP라는 이름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 DMP 구성 안에는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뭐 팔마코, 콜로지, 뭐 테라퓨틱스부터 케미스트리 너무 많은 과목들이 융합이 돼서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이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구멍이 나 있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체 모듈, 1학년 때 배우는 전체 모듈 성적 자체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면 그래서 일종의 과목 타이틀명이 바이올로지 앤 피지올로지라는 타이틀명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노팅엄 약대에서의 그 모듈 제목입니다. 이름이에요. 뭐 여기 파르마콜로지 앤 테라퓨틱스에는 약물학이 있고 약물 치료학도 있고 여기 케미스트리라는 과목 안에는 물리, 유기, 분석, 의학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학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는 학생들은 따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겨우 굉장히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 약대로 들어가는 이번 가을에 영국 약대로 입학하는 학생들 봐도 반드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쉽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이에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에 착각하면 안 되고 파운데이션과 별개로 이번 9월부터 진행될 영국 약대 1학년 DMP 모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의 두 번째 순서, 이제, 이번에 약대를 했으니,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퀵하게 들어가 볼게요. 어, 작년 10월 달에 저희 판매드랩의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비슷한 내용일 거긴 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의대, 치대, 수의대는 모두 학부 졸업 후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보시는 내용들은 이제 그 필수, 이수 과목이나 입학 시험을 제외하고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가 모두 거의 공통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제 학부 졸업을 하고 학부 입학 후에 메디컬 스쿨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의사가 될 때까지의 프로세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메드 아니면은 이제 그 BS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중간에 학부 졸업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MCAT 시험 통해서 메디컬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USMLE 미국 의사 시험 스텝 1, 2 그다음에 레지던시 과정 들어가기 전에 스텝 3 이렇게 해서 이제 CP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메디컬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 여기 들어가기가 특히 유학생에게는 여기가 너무나도 큰 문턱일 텐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 MCAT 점수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에세이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쉐도잉이나 크리티컬 리코드 같은 이제 액티비티들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의대 들어가기가 특히 유학생은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메디컬 스쿨 약 160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유학생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학교가 49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49개에서도 일종의 전체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학교에마다 다르지만 입학생 중에서 유학생에게 배정하는 퍼센테이지가 5에서 7%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의대 입학 설명회는 아니니까, 이제 의대 입학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 판매드랩 유튜브 채널에 작년 10월에 진행했던 의대 입학 설명회 관련 부분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미드칼 스쿨 입학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MCAT보다 GPA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MCAT이에요. GPA 3.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평균이고 유학생은 3.8 이상 나와야 됩니다. 3.8 미만이라면 거의 불가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MCAT은 515, 유학생은 518에서 519 이상 나와야 된다.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MCAT은 아시죠? 528점 만점인데 보통 MCAT의 평균 점수가 505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합격자들의 평균은 515점. 그 중에서 유학생의 평균은 520 정도는 나와줘야 안전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액티비티 필수 요소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학부 재학생 때 쉐도잉이라든가 이제 병원 발런티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300시간, 350시간 이상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은 1차 합격이 돼야 인터뷰를 오퍼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라도 오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20위권 이내의 미국 의대 합격자들의 GPA와 MCAT 점수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 거의 3.8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MCAT도 보통 이제 515 이상이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예일, NYU, 워싱턴, 뭐 컬럼비아 이런 쪽은 당연히 워낙 네임밸류가 높은 의대다 보니까 보통 MCAT도 520 이상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 요걸 보시면, 필수 이수 과목들은 메디컬이나 덴탈 스쿨 쪽이나 이제 약대들 공통 기본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젠캠, 젠바이오가 무조건 또 기본이 되겠죠. 물론 여기 랩, 실험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고, 어, 여기 어쨌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뭐, 공대일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일 수도 있고, 다 이제 뭐 공통일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그 의치약대가 다 공통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네틱스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만 공통, 좀씩 달라요. 그 다음에 모lecular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필수 이수 과목일 수도 있는데 셀룰러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휴먼 아나토미 이것도 이제 의치학대 전체 공통이죠. 이런 부분들 이외에 의대 같은 경우에 사이콜로지가 이거 굉장히 필수. 그다음에 뭐 바이오스탯도 있고 뭐 수학이지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래도 의치학대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8 이상 나와야 된다. 이 모든 과목들. 어쨌든 아까 보셨던 약대보다는 필수 이수 과목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의대나 치대, 이제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그이 수많은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에 대해서 GPA를 거의 만점 수준으로 유지하고 받아야 되는데
GPA를 위해서 이수 과목 이제 학습을 하는 그 시기에 GPA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또 MCAT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쉐도잉 같은 액티비티도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350시간 이상을 달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게 보시면 본 것처럼 GPA, MCAT, 액티비티 모든 것들을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왜? 3학년 이후부터는 MCAT과 나머지 그 학교 선택,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GPA에 매달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PA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데 MCAT, 액티비티는 어차피 2, 3학년 미국의 이제 프리메드나 아니면은 그 학부 2, 3학년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액티비티 물론 미리 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리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뭘까요? 이거죠. 결국은 학부 입학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유일하게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명에 이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순서, 이제 판메드 랩에서 제시하는 미국 의치학대 선행 학습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먼저 그 미국 약대 입학 전에 학부 이수 과목 커리큘럼 요걸 잠깐 볼게요. 미국 약대 입학 전이라는 건 뭐죠? 지금이 아니죠. 학부에서의 그 준비해야 될 필수 이수 과목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자료는 실제로 UIC 팜비에서 원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죠, 이 부분들이. 바이올로지 쭉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있고, 뭐 랩도 있고, 제너럴 케미스트리 1, 2, 올가닉 케미스트리 1, 2, 뭐 피직스 1, 피직스도 있습니다. UIC는. 그다음에 피지올로지 1, 2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프리팜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기별 커리큘럼은 이제 학부 중에서도 이제 일반 BS가 아니라 프리팜 트랙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 BS 학부일 경우에 이렇게 4학기 만에 필수 이수 과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도록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3학년을 다 지내고 나서야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는 랩을 포함해서 1년에 걸쳐 공부하고 그리고 보통 2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1년간 2학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또 많은 과목들이 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과목 이수뿐만 아니라 1학년 1학기 입학하자마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액티비티. 미국의 명문 약대를 가고자 하신다면 액티비티 꼭 50에서 70시간 이상 맞추셔야 돼요. 액티비티가 기록이 없다 아니면 굉장히 미진하다. 그러면 하위권 약대는 갈 수 있지만 좋은 약대 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그 4학기 동안 이 액티비티부터 이 많은 과목들을 오버all GPA 3.5, 3.5라는 거는 한두 개 과목들, 크레딧 4점짜리 미만 과목들 빼고 거의 A-, B+, A-가 3분의 2 이상 나와야 3.5 나옵니다. 아니면 못해도 이제 B+ 이상 나와 있고 C가 하나 나온다. 그럼 3.5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1학년 된 후에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GPA는 늦을 수도 있다. 이런 과목들이 문제죠. 김채연 선생님, 그 선생님이 BS 그 학부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많이 다르나요? 아니면 비슷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하나요? 한 3분의 2 정도는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엔진, 그러니까 이제 공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진 않았고요. 여기 있는 뭐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던가 뭐 피지올로지 이런 과목들은 제 전공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제너럴 캠이나 제너럴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BS랑 같이 유사하게 따라가서 대체로는 겹치는데 이제 학교나 전공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3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 전에 학부에서의 이수가 뭐 커리큘럼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과목들 지금 계속 보셨던 것들이에요. 이제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모두 입학을 위한 공통 필수 이수 과목들. 젠캠, 젠바이오, 올고, 그다음에 젠캠 랩, 젠바이오 랩, 바이오케미스트리, 휴먼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게 거의 이제 의치학대 전체 공통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의대, 치대, 수의대만 추가하는 과목들이 피직스, 모lecular 바이올로지, 제네틱스, 그다음에 뭐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 바이오스탯, 피지오, 사이콜로지 이런 과목들이 의대, 치대, 수의대는 추가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이콜로지하고 몇 가지는 수의대는 빠집니다. 그렇고 여기서 또 추가가 돼요. 치대, 수의대. 굉장히 좀 드문 경우인데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이거는 굉장히 생소하죠. 무기화학. 그다음에 주올로지 동물학이 치대, 수의대 학생 추가가 되고 여기서 수의대 이 학생들은 애니멀 뉴트리션까지 추가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의대나 수의대가 필수 이수 과목 수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의대 기준으로 해서 학년별 커리큘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준비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황색 과목들이 이제 사이언스 과목들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젠캠, 젠바이오는 1학년 때 끝냅시다. 그다음에 바이오캠, 피직스, 마이크로바이오, 모lecular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1, 2학년 때 이렇게 쭉 되고요. 그다음에 2학년과 3학년 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MCAT, 똑똑한 학생, 부지런한 학생은 MCAT을 2학년 1,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비를.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뭐 당연히 계속 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결국은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때부터는 시간을 싹 비워놓습니다. 최대한 커리큘럼을 1, 2, 3학년 이전에 주황색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3학년 때부터 공백이 생기죠. 여기 왜 이렇게 비워놓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MCAT. 사상 초유의 미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어렵다는 시험인 MCAT 시험을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그러면 더 일찍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GPA 때문에 머리가 아픈 과목들은 다 빼놓고 1, 2, 3학년 전에 다 준비를 한다 보면 되고요. 그런데 약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1, 2학년 때 이 많은 과목들을 이때 다 올 A를 김동주 선생님처럼 받으려면 가능할까요? 의대생들은 더 어렵겠죠. 왜냐면은, 어, 약대에 비하면 액티비티 300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해서 이 액티비티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GPA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요 두 과목 아니면 요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 세 과목만이라도 지금 입학 전에 준비를 하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쵸? 이때 공부할 때 이거는 여유가 생기면서 2학년 때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서 나가야지만 의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거의 0.001% 이하의 확률일 거예요. 유학생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건.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3.8 어렵겠죠? 보시면.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그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여기 여러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왔던 그 필수 이수 과목들, 지금 저희가 주황색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과목들 있죠? 이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 과목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냐, 아니면은 이게 암기 과목이냐, 뭐냐, 이런 부분들 미리 알고 입학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그 같은 계열입니다. 제네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 부분은 저희 김동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계열 제너럴 바이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이런 어, 과목들에 대해서는 김채연 선생님께서 설명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우선 제너럴 케미스 네, 띄워주시네요. 네. 이 제너럴 케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반 화학이에요. 일반 화학. 근데 말이 일반 화학이지 그 기초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화학적으로 우리가 미시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성질들을 분석하는 학문이 일반 화학입니다. 물론 한국이나 혹은 미국에서 AP 캠을 조금 했던 사람들은 약간 익숙할 수 있어요. 그냥 문제 형식이 그래도 제네럴 케미스트리까지는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학교 바이 학교예요. 또 교수 바이 교수여서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지, 어떤 교수를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까 3.8, 4.0 만점에 3.8이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은 물론 여기 부모님 세대도 계시니까 4.5 만점에 약 4.3에서 4.4 정도거든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쉽지 않아서 나중에 변수를 차단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케미스트리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원소 주기율표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성질들, 뭐 오비탈들 혹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들, 그거를 이제 답을 내고 고르는 거, 혹은 주관식 서술형 이런 것들이 다 제너럴 케미스트리 안에 들어가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혼자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나갔는데 이제 올고가 문제입니다. 올고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문이고 여기서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걸러지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있냐면 이제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고를 처음 접했을 때가 2015년도죠. 2015년도에 그 150점 만점이에요, 시험이.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500명이었거든요. 약학과 하나에. 그런데 500명 중에서 150점 만점의 시험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150점 만점인데 100점 넘는 사람이 500명 중에 10명이 안 됐어요. 그 중 한 명이 저였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만 넣으면 무조건 A뿔을 맞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문제가. 그래서 거기서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 제너럴 케미스트리까지는 이제 많이 봤던, 약간 한국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수능형 형식들 문제들이 그나마 꽤 있어요. 계산하고 이런 것도 한국 사람들 참 잘하죠. 근데 올고부터는 그 형식 자체가 완벽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생화학적으로 막 몸 안에서 벌어지는 미시적 세계에서 요게 결합되고 요 물질이 만나서 합성되고 요게 소비되고 또 분해되고 이런 것들의 근본이 되는 학문이 올가닉 케미스트리거든요. 그래서 그 학문을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 머리를 틔워주면은 참 괜찮은 과목인데 애초에 너무나도 생소한 과목이어서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서 많이 부딪히고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국가고시 예비고사도 포함을 해서 국가에서 이제 약사 예비고사 랑 약사 고시 두 개 다 포함을 해서 합성학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 쪽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합성학을 아예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미국 가시는 분들은 학부 단계에서 다른 과목이 높았다고 해서 얼굴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C를 하나 맞아버리면은 3.8은 요원, 그러니까 3.8은 무슨 3.5도 요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목은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그랬고, 저는 그래서 그때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 맥머리라는 교재 거의 이제 전공 서적이죠. 이거 처음부터까지 독파를 했어요, 혼자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자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서. 근데 지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그때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봐라라는 머리를 틔워줄 만한 그런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분들은 아직 요 사업이 처음이라서 아니지만 한국 약대 입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올고리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도와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몇십 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분의 니즈를 알아서 여기 이렇게 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과목 말씀드릴게요. 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바이오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너럴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일반 생물은 일단 저희가 아까 김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쉬워서 일반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초가 된다는 뜻의 일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 이제 진학을 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교수님들이 뭐 본과 올라가서까지 수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들의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지금 계속 말했던 것처럼 GPA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뒤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애들 어떤 뭐 의치 한약수 뭐가 됐든 간에 이제 그 스쿨에 진학을 하셔서도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너럴 바이올로지는 특히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어떤 생물학적인 기전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직업들의 되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거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점이 큽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너럴 바이올로지는 이제 외울 게 굉장히 많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타는데, 제너럴 바이올로지는 학문 자체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모레큘러 바이올로지도 있고요. 뭐, 오르가니즘, 셀룰, 여러 가지 레벨에서 뭐, 여러 가지 관점에 접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이 많은 생물 중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하실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뽑아서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행학습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너럴 바이오는 양이 많고 암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공부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요성을 교수님들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점이 조금이라도 삐끗이 나면은 물론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더 뭔가 레주메에서 더 안 좋게 보는 그런 과목들인 것 같아요. 바이올로지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면은 너무나도 이제 전공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진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용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은데 그것들을 나는 알고 있지만 한국어로만 알고 있고 영어로만 알고 있으면 영어로는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매시브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하위 학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그거 나름의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젠바이오나 젠캠 이런 것들은 어쨌든 AP에서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인데, 마이크로바이올로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이오 중에서도 완전히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암기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미생물들을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영어로 지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버벅대게 되겠죠. 근데 저희에게는 사실 그렇게 버벅거리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바이오나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굉장히 약대 이제 의대 그런 모든 전공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다져두시고 특히 영어로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게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고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전공 필수가 바이오 케미스트리였어요. 그러니까 올가닉 케미스트리 끝나고 이제 제일 어려운 케미스트리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꼽을 것 같아요. 바이올로지의 어려움과 케미스트리의 어려움을 합쳐서 놓으면은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바이올로지에 엄청나게 많은 암기 플러스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제 어떤 이해, 이제 분자적 레벨의 이제 굉장히 세세한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특히 이제 약대, 뭐 특히 약대, 뭐 다른 전공도 있겠지만 특히 약대, 뭐 치대, 의대 이런 곳에서는 약을 만들고 사람 몸속에서 어떤 약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바로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의천학습 어떤 곳에서도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가닉 끝난다고, 올가닉 어렵다고 했는데 끝났네. 그게 아니고, 바이오케미스트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올가닉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김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만큼 어려운데, 그것만 어렵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케미스트리 공부할 때도 이제 최대한 정말 각오를 하고 다이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캠과 바이오 따로따로 어려운 거를 합쳐놓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간단하게 좋겠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뭐 프로틴, 뉴클릭 애시드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케미스트리 레벨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나토미랑 피지올로지인데요. 한국어는 해부학 생리학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애니멀 보통 동물 생리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아나토미까지는 이제 이제 프리 과정에서 안 하는 학교들도 좀 있는데 피지올로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젠바이오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동물의 그러니까 젠바이오의 피지올로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정말 교수님을 많이 타고 일단 좀 이제 고학년 전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이제 부위적으로 뭐 신경학적, 소화기학적 뭐 이런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심혈관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용어 암기,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관련 내용들을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김동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용어들을 이제 차근차근 나가야지만 이 생리학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배우게 되신다면 그 부분은 이제 정말 모든 종류의 모든 본과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용어들이 생소하고 외울 내용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런 이제 가장 이제 모든 6년 과정을 통틀어서 제일 힘든 과목 중에 모든 6학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만약에 대비를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나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AP 케미스트리, AP 바이올로지 등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선행학습 그런 거는 나는 필요 없다. 학부 입학을 해도 젠케미나 젠바이오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학점 받을 자신이 있다.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김채연 선생님, 이제 선생님 보실 때 이렇게 어, AP하고 이제 제네럴 과목들이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AP 공부만으로 이제 바쁜 학부에서 제네럴 과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 AP 공부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까 김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AP는 AP의 수준 레벨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있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P가 제 생각에는 많이 커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저보다는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뭔가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라던가 어떤 이제 방향성 아니면 깊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AP보다는 제너럴이 확실히 더 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나 뭐 깊이 양 이런 것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번에서 많이 다르고요. 좀 겹친다 생각해도 딱 그건 AP만으로 이제 A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조금 더 이제 AP를 인정을 잘 해줬겠죠.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근처에서도 굉장히 이제 AP하고 다시 랩하고 제너럴 케미스트리 다시 듣고 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AP 5점이라고 다 캠 공부 잘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인 게, 이게 아까 설명하는 말이랑 좀 이어지거든요. AP 같은 경우는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중에 이제 문제도 풀려 있고,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의 좀 뭐가 나올지도 좀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 수준에서 가서 듣는 거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학교 바이 학교, 교수 바이 교수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까다롭게 어떤 식으로 서술형 혹은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주관식이었어요. 수술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 떨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과목의 장벽이 AP에서는 그나마 되게 정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수능처럼. 수능 되게 어려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친숙한 이유가 정보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되게 풀린 문제집 같은 것도 많고. 하지만 그 학교의 특색적인, 그 학교의 교수만이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정보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고 분석해주고 옆에서 도와줄 누군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AP와 연관지어서 내가 AP를 물론 잘 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는. 하지만 AP를 잘했기 때문에 학교 가가지고 잘한다를 보장받았다라는 말에 그 명제는 좀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뭐 수능용 화학이나 생물, 물리가 그런 부분들만 공부해서 이제 이번에 미국의 의치학대 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볼 때, 미국 학부에서 배우게 될 이제 제너럴 과목들하고 어떤 점들이 얼마나, 물론 한국어와 영어라는 차이점 말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볼 때 어느 정도가 다를까요? 김동준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 생물, 물리 같은 경우, 그냥 말하면은, 그러니까 강사들이 말하면은, 그거 여기서 나온 문제이네? 이거 어떤 유형의 문제네? 이거 몇 년도 문제이네? 과거 기출 어디를 참고했네? 어디를 응용한 문제이네? 이렇게 다 튀어나와요. 그쵸?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교수의 시점, 교수의 관점, 내가 이거 내고 싶은데, 내가 이 말 응용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서술형으로 내고 싶은데, 혹은 또 학생마다의 또 채점 기준도 달라요. 그 채점 같은 경우는 또 그 교수의 조교들이 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서 그 교수가 하는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또 내 이야기로 정리를 해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물론 그 분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점수가 높지만 단순히 지식적인 면에서 수능의 지식과 그 젠캠, 올캠, 제너럴 바이올로지 요 지식적인 내용이 같다. 그러니까 요거 잘했으니까 요거 잘할 수 있다라는 말도 당연히 어불성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유학생으로서 미국 대학 학습 환경에 대한 변수가 또 존재할 수 있다. 물론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그 교과서, 어떤 공부,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강의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별도의 또 환경에 대한 변수가 존재할 텐데요. 이제 뭐 이런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김동준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대학들을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한국 대학 생활에 비해서, 왜냐면 이 지금, 오늘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재학 중이다가 미국으로 가시는 분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실 때, 한국 대학교의 어떤 분위기에 비해서 미국 대학 생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아까 외롭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 외롭다라는 표현과 좀 일맥상통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반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혹은 의치한 약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약간 국가에서 좀 관리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요.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교수님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학생이 공부를 계속 잘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학생들 주위에 그런 다른 친구들도 모이고 또 문화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고 너도 한국인이고 모두가 한국인이다. 그 인종적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생각하면서 한국에 산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가가서 도움받기가 되게 쉬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라는 말이 절대 장점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고 혹은 한번 그런 외로움에 빠져서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이라는 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그 교수님의 시험 보는 방향성과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길을 잃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바닥으로 내리꽂히게 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는 게 아니라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시험도 보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잘 봐야 돼요.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종 장벽이 아까 없던 게 갑자기 생겨버려요. 내가 뭔가를 몰랐을 때 뭐 주변에 있는 당연히 내가 한국에서 바로 갔기 때문에 영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가가기도 어려울 거고 무서울 거고
또한 외국인들도 먼저 다가올 생각이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굳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한 환경 자체가 되게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 고등학교 때 처음 갔지만. 그래서 그러한 환경 변수를 생각했을 때 옆에서 공부를 넘어선 공부 환경과 혹은 그런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조언을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저는 좋은, 뭐랄까요, 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채연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에 미국의 고등학교로 가셨고, 그래서 미국의 대학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김 선생님은 처음에 적응하실 때, 대학 입학 후에 분위기가 좀 어떠셨나요? 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이 더 그렇기도 하고, 일단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다는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대학교에서 신입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너무 다들 이제 놀고 좀 대학을 즐기자 이런 문화가 사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보다도 훨씬 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아니면은 또 가족과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딱 마음을 잡고 특히 성적을 잘 받을 때,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의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이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성적 관리의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언어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이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포트나 이제 뭐 문과 교양 같은 경우는 에세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때 이제 내가 뭔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해외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할 때 그냥 일상 회화가 안 된다던가 이런 친구를 저는 꽤 봤었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뭔가 심리적인 부담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갔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정말 딱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키는 거 문제 많이 풀고 시험 잘 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전부였다면 미국에서는 학생을 평가하는 지표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얼마나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 동아리 활동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고 취미 생활을 얼마나 알차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다각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마인드셋 자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네가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교수님, 그런 과정에서 뭐 학부연구생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학생들의 자율에 많이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에 별로 익숙하지 않고 한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성적 어떻게 잘 받지라고 생각하고 대학교를 가버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괴리를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기간 동안 조금 일찍 가서 그런 괴리가 조금은 좀 덜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태도나 이 학생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수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입뿐만 아니라 대학원 입시, 뭐 특히 지금 저희들이 보시는 뭐 MCAT 시험 같은, MCAT, DAT 이런 시험, 피켓 이런 거에서도 이제 시험 점수가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지, 레코멘데이션 레터도 잘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학생이 넥스트 레벨의 학교로 진학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 왔고 미국 학부에서의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던 학생들도 이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또 한국 또는 영국과의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유학 생활의 변수 등을 감안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겸손 모드로 바뀌어서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이제 영국 학부 1학년
1학기부터 완전한 적응력을 갖고 모든 과목 A학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가을 학기까지 이제 남은 시간 4개월, 5개월 정도, 거의 뭐 무브인데이가 8월 둘째 주 정도니까 사실상 공부할 시간은 7월, 8월 초까지밖에 사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선행학습의 시간은 그 정도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먼저 김동준 선생님께서 이제 필수,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거기에 올가닉 케미스트리까지 좀 추가를 만약에 하자면, 물론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당장의 선행학습 급한 과목들은 아니긴 한데, 부지런히 이 학점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학생들은 선행학습하고 가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시간을 벌 수 있겠죠. 이 선행학습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 김동주 선생님께서 먼저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설명 주세요. 먼저, 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학년 때 바로 올가닉 케미스트리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너럴 케미스트리 1학년 때 받게 되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과외를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으로 바로 그 1학년으로 들어가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같은 것에 좀 걱정이 심해서, 그래서 이걸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해당 학교, 지금 혹시 이제 가시는 입장이죠. 1학년으로 새로. 해당 학교의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미 이제 1학년을 재학 중이신 분들, 그분들께 컨택이 가능하다면 미리 자료 같은 걸 받아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좀 미리, 그러니까 당연히 제너럴 케미스트리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문제집 사가지고 푸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그 학교에서 교수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문제 스타일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받아볼 수 있다면 역시 최상이고 그걸 구할 수 없다라면 어느 정도 조언까지도 괜찮아요. 우리 교수는 무슨 무슨 스타일인데 이런 내용들 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튜터를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공부하는 걸 좀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이제 클로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과는 달리 혼자서 챙겨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꼭 혼자서 챙겨야 된다는 게 공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교수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서류 문서작 같은 것도 진짜 챙겨야 되고 그런 것들과 함께 하면서 저런 이제 좀 되게 헤비한 과목들의 성적들을 챙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정말 정말 최소한의 뭐 올게닉 케미스트리에서 쓰이는 그 기본적인 용어들이라도 암기를 먼저 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잘 나와 있거나 혹은 그걸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물론 저도 이걸 과외를 많이 해봤고, 저 스스로 자료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를 미리 해가면은 아마 성공적으로 해당 과목들 어렵지 않게 A뿔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채영 선생님께서 젠바이오하고 피직스, 피직스는 사실 뭐 좀 예외 사항이긴 한데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행학습 방법. 네, 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바이오랑 좀 많이 달라요. 다르고 이제 내용이 커버하는 범위가 에피바이오만 하고 가면 좀 이제 처음 듣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이제 좀 꼭 훑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용어 같은 것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용어 새로 배우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서 생원생도 하고 가셨던 분들은 진짜 갔을 때, 이거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어요. 아는 내용인데도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 되게 정말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젠바이오는 특히 이제 그 용어 부분,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수업을 들을 때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교수님이랑 소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레벨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뭔가 학점을 생각하고 성적을 더 잘 받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꼭 이제 내용을 뭐 영어로 이제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뭐 젠바이오 책을 사서 책을 보든 뭐 과외를 받으시든 뭐 저희랑 튜토리얼을 하시든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전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뭔가 영어로 된 생물 용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영어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젠바이오는 영어 텍스트 량 자체도 많은 편이라서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로 뭔가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젠바이오를 위해서라도 꼭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피직스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피직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직스 공부하고 갔던 게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 몇 개의 원리를 딱 알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보통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공식을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배우다 보면은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공식 몇 개라도 꼭 들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발 미리 이제 공수를 하셔서 선배와 컨택을 하는 게 이제 성적 받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둘 다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드랩의 미국, 영국, 유치학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드미션,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이 있고,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학부에 입학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또 재학생 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중에 약대, 치대, 의대, 수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재학생 과정을 잘 만들어야겠죠? 이 재학생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강, 렉처가 있고요. 미국 명문대, 학부 또는 이제 뭐 약대나 의대 등을 졸업하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미국 약대의 수업 분위기와 형태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인강을 제공한다. 샘플로 저희 그 파밀리랩 인강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강의인데 이 케미스트리 강의는 저희 미국 의대 메디컬 스쿨 출신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너럴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올가닉 케미스트리네요. 자체가 우리가 그린하이드 리에이전트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카본 다이옥사이드랑 리액션을 시켰었을 때 여기에 그린하이드 리에이전트 항상 보면 R그룹 여기에 보면 항상 여기로 하여금 얘들로 어나이언 형태로 바꿔주잖아요. MGBR 자체가 굉장히 좋은 리빙 그룹이 돼서 밖으로 떠나가야 돼.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선행학습 이외에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 약대, 팜디 1, 2학년 학생 시기에 이제 이수하게 될 이런 주요 과목들, 이런 뭐, 부분들에 대해서 렉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재학생 과정에서 팜디들에서 학습 지원을 계속적으로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판매드립이 자랑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명문대, 자연계 출신, 뭐 미국과 영국의 약사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인강과 더불어서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판매드립의 튜터링은 이제 인강 학습에 대한 보충 추가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강 내용에 대한 Q&A도 하고, 그리고 튜터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간 또는 월간 공부 목표에 대한 어사이먼트를 제공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전면 100% 영어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뭐 원치 않으면은 뭐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해서 수업도 해서 일종의 영어 수업에 대한 어떤 어, 효과도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지금 그 김치현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 판매드랩의 학생들을 위해서 튜터링 진행하고 계신데,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실 때 판매드랩의 튜터링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 연장선인 거죠. 옆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러니까 당시 때는 저도 학부생이어서 몰랐겠지만, 좀 미국에서 2년을 이제 약대를 다니다가 다시 PT를 치고 한국의 약대를 또 졸업을 하고, 제가 서울대 그 대학원에서 이미 논문도 한 두 편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학부 때, 그러니까 한국 약대를 다니면서 학부 때 썼던 논문을.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대충 보여요. 이 자료를 통해서 혹은 좀 어느 정도의 약간의 조언을 들으면은, 이 교수님들의 초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원하는구나. 이러한 그, 뭐랄까요. 방향성을 원하는구나. 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실력 있는 튜터들을 그 자료를 받아주고 그 학생이 그 과목을 들으면서 어떤 식의 어떤 부분이 막혀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를 뚫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저희 쪽 그 튜터링 영상을 잠깐 같이 볼까요? 요거 해보자. 3번. Your pharmacy is working at one of the busiest pharmacies in the area. Customers are rushing in and asking for their prescriptions. Some of the patients are angry and start to shout for their medicines. How would you deal with this situation? In the field of pharmacy, I Mhm. think communication effectively is very important. Mhm. So in this case, the communication with patients is very significant, I think. Uh-huh. So, if in the situation, I will persuade the patient one by one, and Mhm. I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참고로 이제 판매 드립의 튜터링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의치약대 입학 전에 학부 필수 이수 과목들 이외에도 미국의 이제 4년제 약전원 팜디 입학 후에도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받기 어려워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학습 튜터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과목들이 이제 팜디의 주요 서브젝트들인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좋은 GPA를 받기 위해서 팜디 약대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GPA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판매드 대표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1대1 개인 과외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개인 과외보단 체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일 수도 있고, 혹시 뭐 호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튜터 선생님들 중에 호주, 뭐 시드니나 모나시 출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특성을 반영한 튜터링,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다.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의 어떤 GPA도, 고등학교에서 GPA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GPA도 저희 선생님들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튜터분들이 워낙 다양한 부분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멘토링인데요. 이 멘토링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멘토링이야 뭐 그냥 조언 몇 마디 해주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 그리고 학습 관련 문의 그다음에 유학 생활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멘토링이나 이래 그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어떤 부분들 이런 멘토링 부분이 꼭 왜 필요할까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미국 의치학대 입학 후에 학부의 수강 신청 커리큘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약대가 일부 6년 통합 약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학부 2학년 이상 마치고 나서 약대로 다시 어플라이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 학부에서 2학년까지 또는 3학년까지의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조율, 스케줄링, 그 다음에 어떤 그 과목 신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학부 입학 시에 프리팜 트랙이 아니라 일반 BS로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 학부 과목을 그대로 그냥 수강하게 반강제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에서 제시한 과목 그대로 수강하다가는 어떤 학생은 3학년 2학기까지 필수 이수 과목을 다 못 마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팜디 진학을 위해서 이제 필수 이수 과목 뭐 이렇게 못 마치게 되면 더 시간만 지연되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더 내게 수 있게 되죠. 그때 과감하게 학교에다 필수 이수 과목 위주로 해서 뭐 커리큘럼을 재편성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뭐 그러지 못하고도 사실 답답해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런 너무나 중요하면서 답답한 경우가 생길 때 이제 판매드랩의 저희 쪽에 튜터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준다. 이렇게 부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채연 선생님 지금 들리시나요? 아까 버퍼링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BS 학부에서 이제 학기별 수강 신청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 본인이 직접 원하는 과목들을 신청하는 것이 언제부터 되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할 수는 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커리큘럼을 바로바로 이제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자기가 손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물 일단 프리프라임 같이 왜냐면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코र्스가 있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의 수강 일정을 땡겨온다던가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학교에 담당 카운슬러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 본인이 갖고 있는 트랙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2학년으로 대학 입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 초반에 신입생 때 딱 들어가서 이제 1학년 과목들은 다 이수를 했다. 2학년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게 자격을 달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 1,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좀 학교랑 조율을 미리 나서서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오류가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겠죠. 미국 의치학대 재학생 과정에서 저희 필수 이수 과목 이외에 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죠. 액티비티, 뭐 쉐도잉이라든가 클리니컬, 병원에서의 어떤 진료 관련된 서포트, 그다음에 발런티어 이런 부분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선행학습 학생보다는 이제 입학생들, 이미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미국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나 치대, 수의대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필수적인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공지해주는, 노티스 해주는 것을 기다리다간 다 놓치게 되죠. 학교 오피스에 붙어 있는 것들만 바라보다가는 놓치게 되고, 그런 것들보다 더 퀄리티 높은 것들, 나중에 의대나 치대 입학 사정관들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액티비티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원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여한 시간과 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못되거나 퀄리티 낮은 것을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나 더 후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액티비티를 선택할 때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더 좋은 거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 판매드립의 전문가 선생님들 같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같이 지원해주고 같이 찾아봐주고 같이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 부분, 바로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제 의치학대, 나중에 이제 팜디를 가기 위한 약대를 아니면은 의대나 치대를 선택할 때,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약대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그 학부에서 약대를 선택해서 지원을 다시 할 때 약대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가자고 내가 있는 지금 학부에 있는 약대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팜디를 보내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 또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장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팜디를 찾아야 된다. 무조건 1등 팜디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본인 학생들이 볼 때는 이제 자료들, 정보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판매드립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를 찾아주는 서치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준다. 그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GPA가 안 좋을 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 C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메이크업 해야 됩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냥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유학 생활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 중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 또는 차별 등으로 인해서 어떤 학생과의 문제, 교수나 선생님, 누군가와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만 마음 아리를 하고 어머니, 부모님한테 말씀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채연 선생님은 이제 그 학부 재학 중에 혹시라도 이런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학교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될 일이 발생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그랬던 적은 다행스럽게도 없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는 워낙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작게는 인종차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학생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것들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범죄라던가 이제 뭐 헤러스멘트 같은 그런 이슈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통 학교에다가 이것들을 신고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제 내가 미국인이라면 이거를 이제 바로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바로 끌고 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쉬운데, 아무래도 유학생 입장에서는 뭐 바로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점이 뭐, 이러이러한 점이 이제 내가 뭔가 학교와 법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소통하기가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유학생들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서로서로 도와주고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판매디의 튜터 선생님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현직 미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호주, 일본 약사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 여기 그 의대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의사가 되셨고, 이번에, 그리고 한인 교포 중에 몇 안 되는 미국 의대 입학 사정관으로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분야별로, 여기 뭐 MIT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그 클로에 선생님 여기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이 다른 기관이나 학원들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것들 같은데요. 판메디랩의 구성원 자체가 다수의 미국이나 영국, 호주 출신,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이제 더 학생들의 마음이라든가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진심으로 보람을 느끼며,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던 것들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설명회 끝까지 벌써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같이 경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로 김동준 선생님 이제 곧 뭐 이제 미국이나 영국 학부에 입학해서 의치학대로 진학을 위해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조언, 네, 할 만한 인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미국, 제가 지금 되돌아 봤을 때, 미국에 나가서 이제 봤던 그 여러 이제 세상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런 학교들과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그곳에서 봤던 되게 시각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거기서 미국의 면허와 혹은 미국에 떠나서 다른 나라의 면허도 마찬가지죠. 그 면허와 한국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걸 넘어서서도 그렇게 시각을 앞으로 더 저 이제 박사 과정이니까 졸업하고 나서 또 시야를 돌릴 때 그때 당시 경험했던 시야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학을 전 응원을 하고요. 돌아오셔서도 혹은 중간에 하다가 돌아오셔서 다른 길을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연 선생님도 조언 한마디,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죠. 미국 유학 생활이 이제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완전히 내가 혼자서 진짜 완전 낯선 땅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뭔가 공부를 해내고 성취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고 김동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배우는 것들은 꼭 이제 한국에 남아있을 때랑은 전혀 다른 어떤 경험들과 뭐 시각들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일 테니까 꼭 열심히 하시고 그냥 이제 그냥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항상 이제 내가 나의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거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고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기나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사전에 설명회에서 좀 들었으면 궁금한 부분들 미리 좀 알려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별로 입학 조건, 뭐 학비, 장학금, 학부의 편입, 뭐 서류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서 나중에 설명회 종료 후에 판매드랩에서 1대1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항상 이제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외 유학 절대 쉬운 길 아니고, 특히 의치학대로의 유학은 너무너무나도 사실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신중을 기해서 본인한테 맞는지 잘 확인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입학 전까지의 과정도 그렇지만 이제 입학 후 졸업까지의 과정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 단계별로도 고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희 뭐 예를 들면 판메디랩처럼 판메디랩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포트해 줄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있다. 그래야지만 이제 김동준 선생님이나 저희 김채영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의 약사, 의사, 수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부분들 이런 중요한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학생들 여기 지금 듣고 계신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어렸을 때 어떤 그 습관이라든가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 움직일 줄 알고 부지런해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말 미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본인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그 카카오톡 아이디 등록하셔서 알려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장시간 동안 그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김동준 선생님, 김치현 선생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